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4대 본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34대 본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정책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본과대학 부학생회장 이상민이고요. 선거 시행 세칙 제47조 5항에 따라서 제가 오늘 선관위장 최대영님께 진행권을 위임받아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4대 본과대학 선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선본이 한 개 출마했고요. 선본 이름은 새로운 공대를 향한 우리들의 움직임 이모션입니다. 정 후보는 조선해양공학과 18학번 김지은 씨고요. 그 후보는 기계공학부 18학번 신원직 씨입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발언이 진행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각 후보의 발언을 듣는 시간이고요. 각 후보당 3분 이내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순서는 기조 발언인데요. 3분의 기조를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6분 이내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정책 발언은 3분의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됩니다. 12분 이내입니다. 그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발언은 이제 정 후보님이신 김지은 씨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타이머가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본과대학 학우 여러분. 제34대 서울대학교 본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이모션의 정후보 조선해양공학부 김지은입니다. 우선 정책 관련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입학 후 3년간 본과대학 학생회를 비롯한 관련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회 집행부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학생회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조선해양공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한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 극복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많은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느낀 것들, 더 나은 학생회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를 과 단위를 넘어서 제가 3년간 몸담아온 이 공대라는 단체를 위해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열정을 담아 공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 후보 김지은 씨였고요. 다음으로는 부후보 신원직 씨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34대 본과대학 선거운동본부 이모션 부후보 신원직입니다. 아마 본과대학 학우분들은 과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많이들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불편한 점을 느끼는 한 명의 본과대학 재학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제기하기만 하고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럴 거면 너가 해라 라고 하거나 속된 말로 꼬우면 네가 하던가 라는 말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 관점을 조금 비틀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집단 구성원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 이 자리에 제34대 본과대학 선거운동본부 부후보로 나왔지만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1파학번이기도 하고 동아리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본과대학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 전공의 일원으로서 불편했던 점, 남이 해줬으면 하는 일들을 직접 하기 위해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 전공의 반대표 회장직을 수행했고 그리고 밴드를 비롯한 여러 동아리원으로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아리 대표자직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본과대학 구성원으로서 불편했던 점, 남이 해줬으면 하는 일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본과대학 학생회의 부후보라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났고요. 이제 선본의 기조에 대해 발언하는 시간인 기조 발언 시간입니다. 총 6분이 주어지고요. 네, 타이머 준비되는 대로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세요. 네, 2020년은 모두에게 처음으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고 저희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 무력감, 좌절감, 그리고 불안감 등 이런 불안정한 상황의 해결에 대한 간절함까지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였습니다. 저희는 본과대학 학우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학생회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우분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바뀌어가는 상황에 발맞추어 학우분들을 위한 노력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희 이모션은 세 가지의 중점을 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과대학 학우분들이 느꼈을 감정에 공감하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바뀐 환경 속에서 공과대학 학우분들은 다양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과대학 학우분들이 느꼈을 감정을 함께하는 학생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공과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바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뀐 환경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공과대학 학우분들이 토로해왔던 불편함까지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대를 향해 움직이는 학생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 올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맞춰서 적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저희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저희 이모션의 기조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정책 발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12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후보자분께서는 발언하시면 됩니다. 네, 네. 타이머가 준비되는 대로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책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제34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이모션은 공과대학 학생회로서 공과대학의 재학생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약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 구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본원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회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했고, 이를 정책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만든 공약들을 총 5가지 분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먼저 학식, 지도, 셔틀버스 시간표, 중요 공지사항, 학생회 사업 공지 등의 정보들의 공유와 그리고 공과대학 학생회 대여 사업 이용, 각종 스터디, 공모전 멤버 모집, 학생회 건의 게시판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공대 정보 통합 시스템 개설, 교내 편의시설, 건물 구조, 교내 시설 예약, 학기 초반 아이스 브레이킹 등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대 생활 백과 제작, 그리고 개인 사물함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과에서 개인 사물함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학우분들에게 사물함을 제공해드리고, 공과대학 학우분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잘 쓰이지 않는 공간들을 조정하는 공과대학 내 공동 사물함 설치 및 유휴 공간 조정 등의 일상 공약, 그리고 2021년에 대면 비대면 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섹터를 경험하지 못한 올해 20학번 학우분들을 위한 선내기 배움터 진행, 그리고 공과대학 재학생분들과 신입생분들을 매칭해 드림으로써 신입생분들에겐 학교 생활의 적응을, 그리고 재학생분들에겐 후배분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짝선짝후 프로그램을 포함한 학기 초 선후배 교류 행사, 그리고 동아리 소개집 배포와 동아리 소개 주간 운영을 포함한 동아리 홍보 방식 개편이 포함된 문화 공약, 그리고 매년 신입생, 재학생 모든 학우분들이 수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매년 신입생, 재학생 모든 학우분들이 수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 교양 관련 변화 요구, 올해 겨울 계절학기부터 장바구니 제도로 바뀌는 수강 신청 시스템에 대한 수강 신청 가이드 배포, 그리고 공대 학우분들의 복부전과 졸업까지의 학업 로드맵 설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부전 백서 제작과 졸업여건 백서 및 졸업 시뮬레이터 제작, 그리고 공대 학우분들의 실험 보고서 작성과 코딩 관련 수업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 및 글쓰기 세미나, 그리고 메일이나 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지만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었던 기업 그리고 연구실 설명회, 그리고 공과대학 내 연구실의 연구 성과를 담은 진로 및 취업 관련 월간지 배포, 그리고 변리사 시험, 기술고시 등 각종 고시와 연구실, 그리고 기업 취업 등 다양한 진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진로 중앙 개최 등의 공약을 포함하는 진로 공약, 그리고 공과대학 내 여학우분들 간의 여학우분들 간의 커넥션을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대 민즈 유지 및 확대, 그리고 공대 학우분들의 불편한 점을 수시로 수합받을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과 그리고 외부로 새나가는 곤란한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들을 투고할 수 있는 익명 건의함 설치 등의 공약을 포함한 인권 공약, 이렇게 총 5가지 분야의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모든 공약을 알려드리거나 그리고 이 모든 공약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의 정책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2021년이 대면 체계로 진행될지 혹은 비대면 체계로 진행될지가 불확실하기에 이 두 상황을 모두 대비하여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공약을 골고루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비대면 체계로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가장 크게 학우분들이 문제점을 느꼈던 부분을 저희는 학우분들 간 소통의 감소로 인한 정보 교류의 감소를 인식하였기에 최대한 공대 학우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백서와 관련된 공약을 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저희가 구글 독스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았고 지금 질문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에 맞춰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저희 전반의 스태프 분들께서 어떤 전공에 누구 님이십니다 하면서 질문 원문을 그대로 읽어주실 거고요. 그럼 바로 이제 후보자들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기계공학부 정세희 학우님이십니다. 공동사물함은 대략 어떤 위치에 역한 정보 설치를 예상 중이신가요? 만약 운영된다면 상시 예약제와 학기 예약제 중 어떤 것을 계획 중이신가요? 무료 사물함은 깔끔한 운영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별도의 사용료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장소로는 36번 학생회실 옆에 방치된 사물함 자리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이 운영 방식이었나요? 네. 운영이 된다면 일단 아마 학기 예약제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료 사물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료 사물함으로 운영할 건 아니었고 이제 학기 중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한 학기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상태 확인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주시겠어요? 재료공학부 명승현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세터와 관련하여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을 때 아닐 때를 구분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기 초 선후배 교류 행사 부분을 보시면 제가 비대면과 대면 체계에 따라서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짝선배 짝후배 행사를 추진하고 대면 같은 경우에는 헌내기 배움터 행사를 추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는 비대면과 대면 체계를 모두 코로나 종식 여부에 따라서 비대면,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나누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터와 관련해서도 이건 사실 저희가 가고 싶다고 저희가 추진해서 갈 수 있다기보다는 행정실 측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년도가 되어서야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지난번 행정실과의 사전 면담에서 세터와 관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상황이 나아진다면 세터나 또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헌내기 배움터 및 헌내기 배움터를 당연히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활동의 제약을 풀어주게 된다면, 상황이 그만큼 나아지게 된다면 아마 행정실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료공학부 최장혁 학우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전공 로드맵이 어떤 과정으로 제작될 계획인지 궁금해요. 실제로 전공 로드맵이 단순히 지인들을 통한 인터뷰만 된다면 편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전공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각각의 진로에 대해서 정확히 좋은 점과 현실적인 고충 등을 세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기획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질문드립니다. 네. 우선 전공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 사무실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해당 전공의 세부 정보 그리고 전공 그 선의소 과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전공, 어떤 전공, 어떤 진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로 주간 등에 대한 공약, 진로 주간이나 진로 월간지와 더 관련 있는 그 내용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학생의 차원에서 주관적인 정보들을 많이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전공을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두 가지를 뭐 균형 있게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정보만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자원공학과 이상민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4년 동안 공과대학에는 4개의 학생회가 있었는데요. 이모션 선고는 그동안 학생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어떤 곳에 주안점을 둔 학생회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둘 다 1파이다 보니까 공존 같은 경우에는 잘 정보가 없어서 연부터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존보다 다양한 사업을 확장을 시켰고 다양한 문화 방면이든 인권 방면이든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을 확장시킨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물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전남도 학생회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사이사이에서 비어진 부분을 채워 넣어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동행 같은 경우에는 바뀐 시국에 맞추어서 단과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뭔가 진행한 사업의 양보다 상황에 맞춘 이 상황에서 가장 해줄 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국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과 울림 그리고 동행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의 장점을 본받고자 합니다.
연과 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대면 활동이 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중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활동이 많았다면, 만약에 저희가 대면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런 쪽에서 많은 모티브를 얻어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비대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동행에서 기록되거나 전달되는 인수인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대면 상황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공백을 띄우지 않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아래쪽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환경공학부 원종범 학우님과 컴퓨터공학부 박준혁 학우님이 같은 논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대 셔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대 셔틀은 11시까지만 운행하고 있는데 5513의 수요를 생각하면 공대 셔틀을 11시 이후에 10분마다 배차를 하지 않더라도 배차를 조금 적게 하여 11시 이후에도 운행하면 이용할 사람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11시 이후에도 운행하거나 하기는 힘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공약으로 구상한 부분에는 없어서 아직 행정실과 얘기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행정실 측에서 지난 사전 면담회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련하여서 행정실에 요청할 것이 있다면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행정실 전체 면담 일정을 한번 잡아서 그때 다 논의를 해보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대 셔틀 같은 경우에도 행정실 면담 이전에 수요 조사를 진행 후 그 통계량을 가지고 행정실 면담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승열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역순환 셔틀버스의 배차 간격을 모르는 학우들이 다수 존재하고 알더라도 어디서 멈추는지 모르는 학우들이 존재합니다. 역순환 셔틀버스 이용자의 다수가 공대 인원인 만큼 홍보와 이용 방법 등의 정보가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역순환 셔틀버스가 정류장에서 멈추지 않고 가거나 운행 시간이 불규칙적인 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서울대 셔틀버스 앱 개선이나 여러 홍보 활동 등에서 생각해 두신 것이 있는지 또 이를 이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내세운 공약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복학생 카드 뉴스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학생들한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지로 되다 보니까 다른 학우분들도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 학기마다 학교 소식에서 바뀐 점을 정리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카드 뉴스에 그러니까 셔틀버스 정보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담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한 저희 핵심 공약인 공대정보 통합 시스템 공약에서도 마이스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공대에 알맞은 다양한 정보들을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공대를 오는 다양한 운행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역시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축학과 김민우 학우님 질문입니다. 아랫공대와 윗공대의 거리 차이로 교류가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원활한 교류를 추구하실 계획이신가요? 예를 들면 붉은 광장을 활용한 활동은 윗공대 학생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랫공대 소속으로서 윗공대 친구들을 만나기가 힘들고 특히 고학년이 될수록 같은 공대라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리적, 정책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준비되시면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그 행사가 주로 불공정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윗공대생분들의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먼저 저희 공과대학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공대축제위원회를 통해 윗공대에도 축제 부스를 몇 가지 설치함으로써 저희 윗공대생분들이 느꼈을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또한 윗공대생분들과 아랫공대생분들 간의 교류의 장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첫 번째로 새로운 유형의 과별 대항전 개최를 통해 보드게임 및 레크레이션 활동 같은 조별 활동을 통해서, 물론 과 대항전이 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아랫공대생분들과 윗공대생분들, 더 나아가서 저희 공과대학 내 여러 과 학생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일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또한 저희 공약 중에서 활발한 동아리 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 마련이라는 공약도 있는데, 여기 포함된 동아리가 저희 공과대학 내 공과대학 소속 동아리들뿐만 아닌 과 동아리들까지 포함이 되므로 과 동아리 간의 교류를 통해서도 저희 윗공대생분들과 아랫공대생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역시 아까와 같이 비슷한 논조의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두 개의 질문 다 읽어주시겠어요? 네, 전기정보공학부 최정현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전되어야 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원자핵공학과 현 회장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과대학 내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학생 회장단에 당선된다면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의 가장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과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과대학 내 기존부터 존재하던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필수교양 같은 경우에 대해서 뭔가 필수교양 수가 다른 전공이랑 겹친다던가, 아니면 전공에서 여는 교양, 예를 들어서 컴계실 같은 교양이랑 필수교양이 배정된 필수교양 시간이 겹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수교양과 관련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여 이번에 필수교양 관련해서 변화 요구를 핵심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이번 재료공학부에서 진행했던 조사와 그 과사에서 기초교육원에 했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기초교육원은 지금까지 공대에서 이런 현황이었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실과 사전 면담에서 확인해본 결과 행정실 측에서 구체적인 통계량을 제시하면서 기초교육원에 행정실 측에서 요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매 학기마다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통계량을 내서 행정실을 통해서 기초교육원에 요구를 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런 방식으로 필수 교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생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부분은 정보의 교류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대면 활동 등을 통하여 선후배간 교류를 하고 그 선후배간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을 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실 선후배 간 교류도 많이 감소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교류의 감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또 정보의 교류가 줄었다는 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약들을 보시면 이번에 백서 제작과 관련된 공약이 많습니다. 저희가 백서 관련 공약을 많은 비중을 둔 가장 큰 이유는 비대면 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후배 간 정보의 교류가 축소된 상황에서 백서를 통한 정보 전달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백서와 관련된 공약을 많이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 정보의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짝선 착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여 선후배 간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첨언하자면 아까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이신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 공대정보 통합 시스템 기능 중 하나가 온라인 게시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불편한 점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또 이번에는 내년이 대면일지 비대면일지를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 공약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하지 않은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한 점을 수합받아서 행정실에 건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질문이 되게 길었어요. 질문이 길어서 저희가 조금 중간에 잘랐고 이게 지금 질문과 그러니까 어떤 대안 제시가 있었는데 그 대안 제시 부분은 저희가 선관위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선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약된 질문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계공학부 이세환 사부님 질문입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정책 중 하나가 신입생 주량 팔찌 제작권입니다. 저 또한 그러하였지만 세터에 참여하는 신입생 중 많은 학생들은 세터에서 처음 술을 접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술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음주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신입생은 예컨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오시는 맛술을 자주 마셨다거나 하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주량이라고 할 만한 선을 제대로 아는 신입생이 거의 없을 것일 이유입니다. 본인의 주량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마셔본 경험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본인의 주량이라는 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는 기분 좋을 정도로 취할 정도가 주량이라고 생각하는 신입생이 있는 한편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의 선을 주량이라고 생각하는 신입생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량껏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량 팔찌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그 주량 팔찌라는 게 저희 주량 팔찌 사업이 주량 팔찌 공략이 단지 제가 처음에 계획한 의도는 물론 신입생분들이 주량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용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다르게 해석하면은 저희 신입생분들이 주량 팔찌로 뭐 한 병이나 뭐 반 병이나 뭐 이렇게
쓰여진 주량 팔찌를 착용함으로써 저희 신입생분들에게 음주를 권하는 선배분들이 강권을 좀 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입생분들이 뭐 자신이 주량을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마시는 게 주량이다 아니면 나는 기분 좋아질 때까지가 주량이다 라고 해서 판단해서 적어주셨더라도 약간 그걸 권하는 선배 입장에서 얘는 더 이상 권할 수 없겠다 아니면 더 보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가 의도한 주량 팔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아직 이 공약을 완전 구체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상대적인 주량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후에 진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자의 동학과 김건웅님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1년간 정상적인 대면 수업 진행이 힘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생활을 아예 경험하지 못한 20학번도 생기게 되었는데 대학의 의미에는 단순한 강의 수강 외에도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짝선짝후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들어올 2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짝선짝후 비대면인 경우에는 짝선짝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써 학교 생활과 관련돼서 정보를 간접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도록 그 교류의 장을 열어둘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사실 동아리 활동도 하나의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비대면 상황에서도 최대한 동아리 간의 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동아리 홍보 방식을 개편하고 동아리 간 교류 플랫폼을 제작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좀 더 첨언하자면 짝선 짝후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수로 진행되는 행사라고 볼 수 있기에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과 같이 약간 비대면 체계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규모 모임으로 모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소규모면 어느 정도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한 소통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상호작용도 조금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동아리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원래 진행되었던 그 대면 동아리 소개제가 아닌 동아리 소개 주간이나 아니면 동아리 소개집 배포를 통해 신입생 분들이나 아니면 재학생 분들이 비대면이라도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잘 접하고 좀 더 쉽게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좀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들이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에너지자원공학과 박현준 학우님 질문입니다. 공대 정보통합 시스템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실 건가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도 만드실 생각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공대 정보 통합 시스템을 일단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실 건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일단 지금 조금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생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지금은 좀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듣긴 했지만 일단 학생의 홈페이지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비슷하게 학생의 다른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을 해서 아까 정책 설명에서 말씀드린 뭐 익명 게시판이나 뭐 다른 정보 전달이나 대여 사업 등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런 홈페이지를 개선함으로써 공대 정보 통합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도 만드실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 손보원분들과 공약에 대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공약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긴 한데 근데 저희가 사실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때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지금 공약 구상 단계에서는 배제를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 역시 공대 정보 통합 시스템 공약을 시행하는 단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정보공학부 손태준님의 질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무엇인가요?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공대정보 통합 시스템이 저희의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많이 얻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정보를 한 군데 담아놓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 일단 가장 이런 부분 비대면 상황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 핵심 공약으로 선정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든 다양한 공약 같은 경우에는 다 공대 정보 통합 시스템과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까지 계속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었던 필수 교양 관련 공약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인 통계량을 행정실 측에서 기초교육원에 제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통계량을 내고 그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핵심적인 공약으로 뽑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금 긴 질문인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계공학부 오경훈 학우님입니다. 학업 공약 중 컴퓨터 활용 능력 교육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공대의 특성상 학기 중에 다른 활동,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 혹은 종강 이후에 프로그램이 열리는지 궁금하고 또한 강연자가 아무리 프로그램에 익숙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서울대 공대 내에서 쓰이는 기능은 과목별로 과별로 조금씩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사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책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에
지금 당장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안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후보자께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컴퓨터 활용 능력의 교육 방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활용 능력 그 세미나의 과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엑셀처럼 사실 기본적인 실험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학년들을 위한 공약 1학년들의 좀 초점이 맞춰주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그러니까 1학기가 시작한 직후에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였고 그 외 다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수요가 많을지 선본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학생회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함으로써 과목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 연사나 강의자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되면서 가장 그 지원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연사본을 초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청원하자면 그 강연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뭐 경력을 본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뭐 정보 올림피아드나 아니면 뭐 정보 과목들에 대한 과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딩이 프로그래밍이 과목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물론 프로젝트나 뭐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기본적인 코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양한 과가 배우는 게 어느 정도 동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코딩 프로그래밍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심자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재료공학부 권혜영님의 질문입니다. 졸업 시뮬레이터의 경우 학번 및 수강 과목까지 자세하게 제공될 예정인가요? 학번 및 수강 과목 체크하면 졸업 요건 쓰는 식으로 또는 본인이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터를 실행해야 하나요?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작할 졸업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배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당해년도와는 다른 졸업 요건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우분들이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까지 제공을 같이 함으로써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들어온 질문 중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에너지자원공학과 정영근 학부님 질문입니다. 혼내기 배움터 공약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학번은 새내기 배움터를 가보지 못하여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19학번 이상에서 많은 수요가 생길지 궁금하고 만약 충분한 참가자가 나오지 못했을 때의 대응책 또는 후빈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험내기 배운터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할 때부터 대상자가 20학번이었기 때문에 물론 1구 이상에서도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면 좋겠지만 1구 이상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 저희가 목표했던 대상인 20학번에서는 수요가 일정 수준을 넘긴다면 진행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20학번 같은 경우에는 새내기 배움터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ELT 같은 경우 과거에 진행했던 ELT 같은 경우에도 한 80명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정도 인원만 되어도 충분히 험내기 배움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혜공 이공학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약에 있는 백서 제작이 상당히 많은데 인력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서가 공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하여서 자료를 정리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자인 인력 측면에서 집행부 내 디자인 인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템플릿을 통일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해당 공약과 관련된 집행부 로드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진짜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네, 오늘 진행되었던 유튜브 영상과 톡기록은 저희가 회칙에 따라서 3일 내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4대 공과대 학생회장단 선거 정책 간담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